기자 수첩 오늘 월요일 아침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KBS의 전 직군, 전 직급이 나서서 지금 방송사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죠. 새 노조는 노조가 두 개입니다. KBS. 새 노조는 지난주에 93% 투표율에 94%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해 놓고 있고 PD협회 소속 PD 600명이 23일 날 24시간 동안 제작업에 들어갔었고 서울과 지역의 기자들도 19일부터 제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사실상 KBS는 보도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노조 말고 옛 노조도 이제 나설 것 같고 또 청와대 앞에서 다들 몰려가서 사장 퇴진과 보도 개입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KBS가 아주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방송학자들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언론학자 144명, 주말에 방송학자 232명이 KBS 정상화 촉구 선언을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청와대 방송이라고 청와방송,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종박방송이라고 불명예스러운 별칭으로 불리던 KBS로서는 개혁과 쇄신을 이제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어쩌다가 국민의 자랑이 아니라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씁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 공영방송이든 권력의 공격, 돈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술에서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죠. 새로운 상업방송들은 앞질러 가죠. 정치 세력들은 늘 방송을 집권에 이용하려고 하죠.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길은 단순해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혁과 쇄신 늘 이것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04년이 세계 공영방송들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스페인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갔죠. 야당이었다가 새로 집권한 사파테로 총리가 그동안 권력자의 입맛대로 왜곡 보도를 하면서 누적 적자는 우리 돈으로 12조 원 가까이 돼 있던 12조 원이요? 스페인 공영방송을 내 진짜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못 있겠다라고 해서 바로 칼을 뽑았습니다. 집권하자마자 공영방송 사장 갈아치웠어요. 방송개혁위원회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권력과 공영방송의 은밀한 관계를 끊지 못하면 민주사회 발전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선출이 그동안에는 행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거였는데 이사회가 임명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지금 스페인 얘기예요? 스페인 얘기입니다. 독일은 너무 또 민주주의를 갖다가 형식에 도입하다 보니까 독일 공영방송 GDF를 씁니다만은 이것을 구성하는 그 방송위원회가 이런저런 정당과 이해 집단 다 모으다 보니까 77명이에요. 그 77명이 서로 자기네 입장에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도 없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절반으로 줄여라.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선. 오히려 그렇게 나섰고 영국 BBC도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보도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표어가 권력자나 권력기관 보도는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압력과 무관해야만 한다.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었죠. 그래요. 방송의 공정성 문제. 공정성 문제 말고 방만한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것도 늘 문제죠. 아무래도. 그때 세계의 공영방송들이 다 경영 상태가 나빠서 자구책들을 내놨습니다. 좀 약간 KBS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독일 ARD는 4년 내로 1,300명의 정규직을 해고해서 덩치를 줄이겠다. 그럼으로써 국고 지원을 덜 받게 되고 그러면 시청료가 5.8% 자동으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개혁안을 내놨고 그리고 ARD는 그때 수신료를 인상하라고 이미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면 합의는 이루어져서 시청료를 올리라고 허락을 받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6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 시청료를 그 이후에 평가를 받아서 올리겠다. 아니 수신료를 준다는데도. 올려주신다는데. 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함으로써 보답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보답하겠다가 아니고 먼저 개혁을 할 테니 보시고 올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맨날 시청료 빨리 올려달라 그러면 뭔가 새로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BBC도 직원을 2,900명이나 줄이고 예산 6,500억 원을 잘라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먼저 자기들 봉급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청료를 내서 도와주고 싶은 방송이 될 때까지 개혁을 하겠다 약속을 했었죠. 그러면서 내놓았던 미래전략 보고서가
방송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방송을 넘어서 비욘드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한 보고서죠. 예.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TV도 앞으로 우리는 5년간 임금을 동결하겠다. 경쟁력 있는 공영방송을 위해서 그 대신 재원을 확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저희들 봉급 별로 안 세거든요. 해명 기사를 계속 내질 않나. 그렇죠. 수신료 인상이 공영방송의 기반입니다. 빨리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엄청난 광고를 막 방송에다 쏟아붓죠. 돈부터 항상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벌써 차이가 있죠. 물론 KBS 인상 수신료가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서 어려운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 더구나 국가의 재난과 같은 세월호 참사 속에서 또 추태만 연발한다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변상옥 기자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송들, 공영방송들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보셨어요? 겉으로는 뭐 멀쩡하게 민주적인 제도로 돼 있어요. 근데 적폐가 속으로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배구조, 임명구조, 권력구조부터 청산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진짜 민주적으로 임명하고 민주적으로 경영하게 틀은 그럴싸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돌리는 힘의 원리는 여전히 아부와 충성입니다. 예.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 그 국민의 대표 방송 사장이 말이죠. 대통령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이런 사장이 있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몸을 택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사실 저도 CBS에서 일하게 해 주신 하나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내가 이 자리에 임한다고 생각해야지 누가 뽑아주셔서. 이게 공영방송사장 그러면 안 되죠. 또 다른 큰 문제는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은 상업적 체질입니다. 그래요. 우리 공영방송은 방송 콘텐츠의 공공성, 공익성, 신뢰성이 목표가 아니라 시청률에 자꾸 목을 매는데 왜냐하면 사실 폭력적인 정치 권력이 민영방송인 동아방송, 동양방송을 빼앗아서 KBS한테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덩치는 국민의 대표가 됐지만 그 내면은 상업방송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청률 경쟁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털뉴스에서 카카오톡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KBS도 근황 쇄신이 아니라 KBS, EBS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역 공익방송 전체를 펼쳐놓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만 됩니다. 그렇게 개조하는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큰 틀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수첩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